안녕하세요. MDS 테크놀로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정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좀 힘드시죠? 아침 일찍 오셔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지금 행사가 다다르고 있는데요. 이제 2개 섹션이 남았습니다. 2개 섹션이 사실은 이어지는 내용이 많고요. 사실적으로 이제 1개의 섹션이라고 생각하셔서 들으면 좀 부담감이 좀 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개 섹션이지만 1개 섹션 같은 내용, 그리고 1시간 10분 정도만 여러분들 참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섹션, 경품 추천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좀 힘내시고, 나머지 경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품 추천 끝나고 한 5시 반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귀가하시게 될 텐데요. 평상시보다는 좀 더 그래도 빠르게 여러분들 집에 가시죠. 저는 근데 아무래도 회사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중에 회사로 다시 돌아가실 분, 제가 딱히 해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냥 조심히 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윈도우즈 스토어 앱의 마지막 미션, 기존 앱과 통신하라 세션입니다. 자, 목차는 좀 재밌게 꾸며보려고 윈도우 스토어 앱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미션이라고 목차를 정해봤습니다. 오늘 제 세션은 사실 스토어 앱에 관련된 내용이 좀 있지만 전반적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윈도우즈 8에 대한 내용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8.1 업데이트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원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미션. 왠지 이 옆모습 보니까 어떤 음악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마음속으로만 그냥 흥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션, 모바일로 진입하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윈도우즈의 버전도 많이 업데이트 됐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업무,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인베이드 디바이스의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지금 캡처 화면은 제가 업무 중에 그냥 그냥 특정 시간에 캡처를 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은 창을 띄워놓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한꺼번에 이용하고 있는 환경, 여러분들이 예전에 많이 즐기셨던,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많이 활용하고 계신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환경 아주 좋습니다. 인텔에서도 여러 가지 파워풀한 CPU가 나오고, 다른 CPU 사이드도 여러 가지 파워풀한 CPU가 나와서 이런 환경이 가능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컴퓨팅 파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모바일 환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환경이 사실 이 컴퓨팅 환경, 이 전원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요? 바꿔서 말하면 이 어플리케이션 환경, 이 프로세스 환경, 모바일 환경과 많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에 맞춰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윈도우즈 8을 출시를 했고요. 새로운 윈도우즈 런타임, 윈도우즈 RT라고도 부르려는 윈도우즈 런타임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도 많은 변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윈도우즈 폰이 아직 한국에는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여러분들의 업무 어플리케이션,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 사실 경계가 이제 허물어졌다는 얘기죠.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핸드폰용으로 작성을 하면 그 어플리케이션 이제 아마도 똑같이 데스크탑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빌드 컨퍼런스에서 소개된 내용 중에 하나가 유니버셜 스토어 앱의 모델이 소개가 됐습니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면 똑같은 배포 방법으로 똑같은 랭귀지로 사이즈만 다르지 사실은 똑같은 런타임을 이용을 해서 작은 디바이스나 큰 디바이스에 아주 부드러운 터치 기능을 제공하는 UI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바일 환경,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의 환경과도 많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디바이스를 만들고 납품을 하면 처음에 쉘이 뜨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든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이 먼저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모든 게 작동이 되고 절대 백그라운드의 모습은 보여드리지 않게 되죠. 사실 그 UI적으로 표면적으로 나오게 되는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이 만든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전의 방법처럼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사실 활용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의 환경, 하나의 UI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UI의 응답 시간입니다. 예전에 데스크탑 환경에서는 동기 프로세스 방법, 동기 API 방법을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해도 네트워크에 응답이 안 오면 다른 프로세스를 구동시키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납품하고 있는 인베디드 장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장비, 이런 장비들은 UI 응답 시간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요소고요. 이 UI가 절대 얼지 않아야 되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꼭 어플리케이션 작성할 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환경을 잘 제공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동시선 런타임을 발전을 시켰고요. 그 위에 비동기 라이브러리를 계속 향상을 시키면서 절대 열지 않는 UI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적인 업데이트가 많았습니다. 자, 제가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기존의 환경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인터넷 스트링을 갖고 오는 그냥 그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을 시키고 이 어플리케이션 UI를 네트워크 응답 속도가 오기 전에 이 UI를 변경시키고자 할 때 UI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다운로딩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선점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환경은 UI가 얼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제공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 컨셉에도 맞지 않습니다. 응답 없음이, 강제로 종료하면 응답 없음이 당연히 되고요. 일단 굉장히 플렉서블하지 않고 모바일 환경으로 봤을 때 전원을 많이 잡아먹는 API들이 옛날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했던 API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반면에 UI가 얼지 않는 API, 즉 비동기 API들이 윈도우즈 런타임과 함께 많이 발전이 됐고요. 동기식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봉착이 됐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포스 장비를 쓰고 계신 아주머님이 계시다. 카드를 긁었어요. 네트워크에 응답을 기다리기 전에 어떤 행위들을 했을 때 이 디바이스가 움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주머니는 이거 디바이스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디바이스는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단지 네트워크에 그 응답이 안 되는 그런 그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다운이 된 건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아주머니는 아마 디바이스를 불평을 하시고 재부팅시키는 그런 그 행위들을 반복을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불안전적인 요소들을 막기 위해서 비동기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향상이 됐고요. 이 비동기 어플리케이션으로 짠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은 응답 속도가 오기 전에도 이렇게 유연하게 작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지금 끝내기와 같은 오류창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줄 수 있고요. 굉장히 플렉서블한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환경에 맞는 어플리케이션, 이런 환경들 비동기적인 API로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모두 고려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8과 함께 윈도우즈 런타임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소개를 했습니다. 윈도우즈 런타임은 그 기존에 동기적으로 사용했던 API들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비동기 API로만 호출하게, 네트워크 관련된 것들, 아니면 그 파일 액세스와 관련된 것들, 아니면 디바이스 드라이버 IO와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들은 다 비동기 처리함으로써 외부적인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UI가 절대 얼지 않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런타임은 이렇게 그 윈도우즈 커널 위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랭귀지를 통해서 제물, 그 다음에 HTML5를 통해서 UI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여전히 윈도우즈 코어 리소스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기존의 데스크탑 API도 계속 같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런타임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싫다라고 하시면 그냥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계속 사용을 하시고 동기 API를 많이 좀 피하시면서 비동기 API를 쓰시면 좀 더 모바일 환경에 맞는 어플리케이션도 작성 가능하십니다. 자, 다른 그림으로 똑같은 내용을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똑같이 윈도우즈 RT, 윈도우즈 런타임이 여기 위치해 있고요. 그 API 셋들은 각각의 컴 오브젝트들로 존재를 합니다. 미디어 컴 오브젝트, 사운드 컴 오브젝트, USB 컴 오브젝트로 여러 가지 그 상위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이나믹하게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객체 지향적인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데스크탑 환경 여러분들이 그냥 기존에 있던 방법들 더 향상된 기능들을 가지고 계속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모바일 환경, 이런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환경, 아니면 인베디드 모바일 포스, 이동식 단말기 이런 것들을 개발하시려는 업체들은 사실 윈도우즈 런타임이 더 끌리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제안을 했을 때 약간 그 인베디드 컨셉에 맞지 않는 인베디드 컨셉에 모자란 여러 가지 좀 제약사항들이 있습니다. 제약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윈도우즈 8이 처음에 발표됐을 때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페르페럴들과 연동이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과 호환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첫 번째 미션 뭐였죠? 모바일 환경에 진입하라. 일단 비동기식 동시선 런타임을 활용을 함으로써 모바일 환경에는 적합한 프레임워크를 내놨는데 왠지 좀 엔터프라이즈, 인베디드 환경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미션 뭘까요? 확장성을 확보하라입니다. 인베디드 고객들은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페리페럴, IO들과 연동되는 부분들이 복잡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윈도우즈 8.1에서 이런 부분들 대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윈도우즈 8 런타임이 이런 컴 오브젝트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면 윈도우즈 8.1에선 이 파란색 부분들이 더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USB,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대용량의 비디오 파일을 원고까지 전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의 장점 멀티 스크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윈도우즈 런타임 어플리케이션도 몇 개, 두 개의 그 모니터에다가 다른 내용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기능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윈도우즈 8.1에서. 자, 그래서 첫 번째 미션 모바일로 진입하라. 그리고 두 번째 미션 확장성을 확보하라. 윈도우즈 8.1까지 모두 다 클리어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할 마지막 미션, 제목과 마찬가지로 기존 앱과 통신하라입니다. 저희가 윈도우즈 8부터 계속 고객을 만나서 소개를 해드리면 고객들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윈도우즈 런타임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윈도우즈에서 모던 UI 되게 터치 중심의 아주 부드럽고 아주 빠른 런타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UI도 새롭게 UI적인 리소스가 새롭게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터치 베이스의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UI는 윈도우즈 리소스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어플리케이션, DLL들, 어플리케이션 소스를 이용을 해서 붙이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윈도우즈 8.1까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제약사항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OEM, 저희 고객들은 기존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윈도우는 윈도우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윈도우즈 8.1 업데이트부터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미 검증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썼던 코드들을 그대로 윈도우즈 런타임 UX와 결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추가가 됐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룻백, 컴퓨팅 내부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WCF, ASP.NET 이런 네트워크와 관련된 웹 랭귀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브로커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어쨌든 윈도우즈 런타임은 다 컴 기반의 그 객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컴 객체, 새로운 컴 객체를 만들어서 기존의 데스크탑 DLL들을 참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새로 윈도우즈 8.1 업데이트에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에 앞서 룻백을 이용한 방법, 브로커 컴포넌트를 이용한 기존의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오직 사이드로딩 윈도우즈 스토어 앱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이드로딩 어플리케이션 뭔지 다 알고 계시죠? 오전에 아마 여러 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사이드로딩 어플리케이션 모델은 사실 윈도우즈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다른 iOS 아니면 안드로이드 이런 디바이스들에서 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내 디바이스, 내가 양산할 디바이스에 설치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이드로딩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드로딩 어플리케이션은 왜 필요하냐? 윈도우즈 스토어를 이용을 해서 아니면 다른 스토어를 이용을 해서 앱을 배포를 할 때 사실 여러 제약사항들이 어느 스토어에서나 존재를 합니다. 제가 다른 플랫폼의 랭귀지를 개발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해서 배포를 할 때 분명 검증을 한번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토어를 통해서 배포를 된다는 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는 배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제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은 다른 어플리케이션,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 해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제약들이 있다는 거죠. 스토어를 통해서 배포해야 된다는 건. 근데 제가 포스를 만드는 업체예요. 모바일 포스를 만드는 업체인데 제가 저만의 스토어 앱을 만들어서 스토어에 올리면 당연히 페일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스토어를 굳이 통하지 않고 제 디바이스에다가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앱 모델을 사이드로딩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 앱과 통신할 수 있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룻백 방법, 내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법과 브로커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룻백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토어 앱을 통해서 배포되는 앱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안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토어 앱들은 다른 어플리케이션들과의 통신에서 방화벽으로 자동으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윈도우즈 8.1 업데이트에서는 특정 API, 특정 유틸리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방화적을 기본적으로 디세이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앱들과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위에 나와 있는 체크넷 아이솔레이션은 이 방화벽으로 막혀있는 내 어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의 방화벽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고요. WCF를 이용을 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윈도우 스토어 앱이 통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ASP.NET 시그널 R을 통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통신하는 앱 이 두 가지 레퍼런스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실행을 해볼 텐데요. 얘는 간단하게 내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가지고 오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제가 윈도우 스토어 앱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 전에 파워쉘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 제 내부에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을 이네이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방화벽으로 막혀져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뚫려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방화벽이 디세이블 된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시스템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파워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을 이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방화벽을 해제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할 수 있고요. 이 방화벽이 해제된 윈도우 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은 기존의 데스크탑 앱과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실행을 하면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고요. 제가
get 장르 데이터 이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얘가 갖고 있는 어떤 책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받아오는 그런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간단한 윈도우 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WCF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WCF를 이용을 해서 외부 프로세스들과 통신을 할 때 오직 단방향 채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데이터를 받기만 하고 보내줄 수는 없다는 거고요. 이 외에 다른 하나의 방법, 시그널 R을 이용을 하면 양방향 통신, 투채널 통신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어서 기존의 데스크탑 앱과 윈도우 스토어 앱이 양방향 통신에서 데이터를 다이나믹하게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또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도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의 예입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 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은 시그널 R 이용을 해서 작성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아까 전처럼 데이터를 읽어올 수도 있고 양방향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에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헬로 월드라는 스트링열을 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솔루션 데이를 스트링열을 윈도우 스토어 앱에다 다이나믹하게 전송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양방향 통신의 방법들, 윈도우 스토어 앱의 시그널 R를 통해서 구동 가능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래 사실은 윈도우 스토어 앱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윈도우즈 8.1 업데이트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파워쉘을 통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리스트가 방화벽에 해제가 됐는지 리스트를 확인하면 제가 지금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빌드를 했는데 이 두 개의 패키지가 방화벽이 디세이블 된 거를 파워쉘을 통해서 또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룻백을 통해서 WCF, 그 다음에 ASP.NET을 통해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과 윈도우 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이 통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간단한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실 거예요. 개발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OS를 좀 다루시는 분들. 근데 여기는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이 데스크탑 앱이 사실 서비스가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전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한 방법, 브로커 컴포넌트를 윈도우즈 8.1 업데이트에서 새롭게 소개를 했습니다. 원래 윈도우즈 런타임뿐만 아니라 윈도우즈 컴 기반의 통신 방법은 이런 방법을 씁니다. 각각의 객체들은 컴 기반의 객체고요. 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블록이라고 장난감 블록 있죠?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블록들이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데 이 블록들이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프록시 스터브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이거는 접착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록들 간의 접착제, 인터페이스를 강하게 만들어서 컴 기반의 통신 어플리케이션들끼리 통신이 잘 되게 하는 이런 방법들을 윈도우즈 컴 기반 객체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을 하곤 했습니다. 윈도우즈 런타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윈도우즈 8을 처음에 사용을 하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코드들 윈도우즈 런타임 API를 통해서 다시 리라이팅 됐어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검증된 소스 코드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윈도우즈 런타임에서도 컴 객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프록시 스터브 DLL을 통해서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이 작동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윈도우즈 런타임 컴포넌트를 미디어 런타임 컴포넌트 아니면 사운드, USB 컴포넌트 이런 컴포넌트들을 여러 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브로커 컴포넌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코드들, DLL들을
동시에 윈도우즈 런타임 컴포넌트가 동시에 참조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컴포넌트고요. 이 이름을 브로커 컴포넌트라고 명명이 됐고 윈도우즈 8.1 업데이트에서 새롭게 소개된 컴포넌트입니다. 이런 모양새면 외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DLL을 참조하는 어플리케이션 모델 윈도우 스토어의 앱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브로커 컴포넌트 어떻게 만드냐? 처음에 브로커 컴포넌트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DLL들을 수동으로 참조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모바일 환경에 맞는 API 어떤 API라고 그랬죠? 비동기 함수들로 UI가 얼지 않게 약간의 API 컨버팅 작업이 약간 필요합니다. 자, 브로커 컴포넌트를 만들었으면 서로의 컴포넌트들이 접착이 잘 될 수 있도록 프록시, 스터브, DLL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거는 뭐 소스 코딩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컴파일 옵션을 설정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법은 사이드로딩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비동기로 처리된 함수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예전에 있는 DLL들의 소스 코드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워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동으로 파일 카피를 통해서 시스템에 배포를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들고 싶은 모바일 포스 디바이스에 내가 사이드로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동적으로 배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다시 자세하게 보면 브로커 컴포넌트에서 서버 함수, 원래 우리 데스크탑에서 쓰였던 함수들은 동기 함수들이죠. 동기 함수들을 태스크 기반으로 하는 비동기 함수로 전환시키는 몇 줄 안 되는 코드입니다, 사실. 몇 줄 안 되는 코드인데 UI가 얼지 않게, 왜냐하면 모바일 환경이고 하나의 그 프로세스 UI가 떠 있는 환경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런 인베이드 디바이스들은 그런 디바이스 컨셉에 맞게 UI가 얼지 않게 사용하고자 하는 API들을 비동기 함수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이 앞에 붙은 이 인터페이스는 윈도우즈 런타임 비동기 함수를 정의하는 인터페이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는 앞으로 2개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2개의 함수를 비동기식으로 변환하는 이런 소스를 레퍼런스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로커 컴포넌트 만들었으면 접착제 역할을 하는 프록시, 스터브, DLL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컴파일 옵션. 사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모두 경로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DEF 파일, DLL이니까 시스템에 추가하기 위해서 이런 익스포트 함수들과 아니면 이게 지금 컴 오브젝트라고 알려주는 익스포트 함수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스토어 앱에서 내가 만든 하이브리드 브로커 컴포넌트를 참조하는 이런 속성들을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속성들이 마지막에 배포해서 위치되어 있는 그런 경로들을 여기에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윈도우 스토어 앱은 구동이 될 때 윈도우 스토어 앱이지만 외부에 있는 DLL들을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작성하신 DLL들, 여러분들이 예전에 작성하신 API들을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만들었으면 뭐 수동으로 이제 파일을 카피를 하셔도 돼요. 근데 좀 이렇게 번잡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업체나 다른 유저한테 배포를 할 때 파워쉘을 이용을 하셔서 배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간단한 예인데요. SDF 파일은 기존에 사용했던 데이터베이스 파일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 어플리케이션 구동이 필요하니까 이 경로에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제가 만든 브로커 컴포넌트, 하이브리드 컴포넌트입니다. 얘는 윈도우즈 런타임도 참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데스크탑 DLL도 참조하고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얘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프록시 스터브 DLL도 이 폴더에 복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원래 사용했던 DLL 내가 사용했던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DLL도 이 폴더에다가 복사를 해주면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폴더가 윈도우 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read, 읽기 실행 속성으로 바꾸는 명령어를 등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록시 스터브 DLL은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인터페이스 접근해서 무리가 없도록 설정을 하시면 배포하는 작업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브로커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고객이 만약에 사용하고 있던 예전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렇게 되고요. 이 DLL은 SDF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이용을 하는 그런 예전에 사용했던 DLL입니다. 이 DLL은 많은 테스트와 여러 가지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이미 검증된 코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DLL 안에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용을 해서 UI를 작성을 할 거고요. 윈도우즈 폼, 예전에 여러분들 UI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UI는 다른 리소스 자원을 투입을 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C샵으로 작성을 하시면 보통 이런 윈도우즈 폼 UI를 작성을 하시고 안정적인 DLL을 작성을 하셔서 디바이스로 납품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근데 윈도우즈 런타임의 UI 어플리케이션 모델을 사용하고 싶으시다. 사실 터치 기반, 모바일 디바이스 기반에는 이게 더 멋있고 더 쓰기 좋다라는 거죠. 윈도우 스토어 앱을 만들기 위해서, 윈도우 스토어 앱을 예전의 DLL과 링크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브로커 컴포넌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브로커 컴포넌트 안엔 그 전에 있던 동기 함수를 비동기 함수를 변환시켜주는 부분을 아주 짧게 여러분들이 소스 단어로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동기 함수로 이 노출된 함수들을 다시 재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컴이 잘 결합될 수 있도록 프록시 스터브 DLL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 개발하였던 모델이고요.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DLL을 참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DLL은 두 개의 함수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생성자고요. 그리고 DLL을 참조를 해서 get 카테고리 함수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갖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동작이 데스크탑 환경에서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에드카트. 근데 사실은 터치 모바일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어플리케이션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윈도우 스토어 UI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브로커 컴포넌트를 만드셔야 되고요. 프록시 스토브를 등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한 윈도우즈 런타임 어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맨 위에 있는 게 브로커 컴포넌트고요. 얘는 브로커 컴포넌트 하이브리드 컴포넌트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데스크탑 DLL을 그대로 참조하고 있고요. 얘뿐만 아니라 윈도우즈 런타임, 즉 윈도우 스토어, WinRT API 컴포넌트들도 참조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컴포넌트입니다. 이 부분 작성해주고 스톱에 관련된 내용들, 여기는 따로 소스로 작성된 부분이 없고 DAF 파일, 데피니션 파일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UI를 사용할 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하이브리드만 참조를 하시고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똑같이 아까 전에 윈폼에서 작성하셨던 그런 모델 객체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메소드 부르는 방법으로 똑같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브로커 컴포넌트에서 기존에 만들었던 이 동기식 함수는 반드시 비동기 인터페이스로 덮여져야 된다. 왜? UI가 열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에러가 없으면 실행이 되고요. 똑같은 DLL을 사용하고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어때요? 이쪽 부분이 좀 더 터치,
베이스에 좀 더 적합한 것 같고 디자인적에서도 훨씬 낫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데이터,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로직은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DLL, 소스 코드, 검증된 소스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윈도우즈 8을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거. 터치 기반의 UI를 활용하고 싶다. 터치 기반의 리소스를 활용하고 싶다. 근데 내가 사용했던, 내가 검증 절차를 거쳤던 로직을, DLL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 윈도우즈 8.1 업데이트에서 브로커 컴포넌트를 통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윈도우즈 8.1 마지막 미션, 기존 앱과 통신하라. 이 미션의 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룩백을 통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브로커 컴포넌트 이용해서 하는 방법. 네트워크 룩백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기존에도 사실 활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단지 방화벽을 디세이블하고 이네이블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브로커 컴포넌트는 윈도우즈 8.1에서 소개되는 완벽하게 새로운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모델은 내부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니까 WCF라든지 REST API, 네트워크 API, .NET ASP, Node.js, PHP를 통해서 내부 네트워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윈도우즈 런타임을 이용해서 브로커 컴포넌트는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룩백은 서비스, 그러니까 백단의 프로세스는 항상 먼저 이네이블 돼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근데 브로커 컴포넌트는 컴포넌트가 필요할 때 다이나믹하게 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룩백을 이용하는 방법은 완벽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모델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보기 약간 힘듭니다. 그렇지만 브로커 컴포넌트는 컴 기반으로 한 하나의 완벽한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컴포넌트로서 서스펜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윈도우즈 스토어 앱의 여러 가지 API들을 다이나믹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윈도우즈 UI를 이용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만들었던 DLL들, 코드들 작성할 수 있는 윈도우, 기존에 사용하는 윈도우는 윈도우가 맞습니다. 윈도우즈 8.1 업데이트를 활용을 하셔서 브로커 컴포넌트를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한 검증된 코드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 세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